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9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뉴욕 증시는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한 가운데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연휴를 하루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면 최근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죠. 심지어 예상보다 빠르게 이 물가가 안정되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시간대 6월달 소비 심리 지수가 이번에 저번 달 4.2에서 크게 하락한 3.3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목표가 2%대면 대략 한 0.4%만 여기서 더 빠지면 되겠네.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잡히면서 혹시나 경기 침체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 지금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왔다? 6월달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63.9로 전월의 59.2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미국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물가도 같이 잡히고 있다. 한마디로 침체 없이 이 인플레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걸 끝낼 수도 있다. 이거 기대감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다? 하루 쉬어간 날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강한 날 이거 겹치다 보니까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익절 물량들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점이 거의 다 와갔다라고는 하지만 완벽하게 금리 인상의 고점이 완전히 도달을 한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보수적인 관점도 함께 한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 이렇게 좋은 상황, 거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연준에서 이 페드의 일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조금 더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여전히 금리가 너무 다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며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그리고 윌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은행 쪽에 아직 금리가 완벽하게 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부분이 금리 인상의 완벽한 끝에 도달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제한을 걸 수 있는 이런 발언을 내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을 탄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정상이라고 했을 때 현재 위치는 그냥 정상이 얼추 보이긴 하는데 그 마지막 제일 힘든 곱이 있죠. 여기를 못 넘겼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편한 길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주가는 이런 식으로 U 모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지금 보수적인 발언들과 긍정적인 발언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페드가 7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25.6%로 7월에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확실하게 높고요. 그리고 그 이후를 봤을 때에는 한 번 더 금리 인상할 확률이 10% 미만으로 계속 낮아져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수치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WTI 기준 71.78달러로 플러스 1.64%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 시장 말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테마는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요즘에 AI가 굉장히 핫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죄다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하면은 고성능이잖아요. 투자 역시 다시 AI 반도체 하면은 고성능이잖아요. 이게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 소부장 쪽으로도 연결되는 게 확실하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연결되어 있다면
투자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확실하게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매출 연결될 것 같으면 일단은 주목해야 된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슬라 쪽이 계속해서 뜨고 이 미국 쪽에서 충전 표준이 잡히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차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이 왜냐면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충전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의 확장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충전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증가하는 시즌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와,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런 다음에는 대통령 순방 앞두고 지금 K방산주 급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잘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외로 계속 순방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일즈를 그렇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높게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또 나가려고 하니까 뭔가 또 팔릴 수도 있겠구나. 그랬을 때 요즘에 방산이 많이 뜨고 있다라고 하니까 요거 한번 연결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 물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여행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주 모처럼 비상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역시 여행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럼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볼 수가 있을 텐데 면세, 호텔, 카지노 등등등 여러분들 싹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친환경에 대한 니즈는 점점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2차 전지 소재 관련으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탄소 배출 관련된 기술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 관련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 순환매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잊지 말고 한 번 더 보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멘트 가격이 14%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이 건설주들 원가 올라간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분양가 영향은 0.03%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멘트 가격 올라간 거 이거 우려가 과장된 거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로직을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시멘트는요. 건설 쪽에다가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게 아니고요. 레미콘사에다가 납품을 하고 레미콘사가 이걸 받아서 건설 쪽에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에 타격을 제일 많이 받을 기업은 레미콘일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건설 쪽 같은 경우에도 원가가 높아지면은 아쉽긴 하겠죠. 근데 이거 결국에는 건설 쪽도 소비자한테 이거 전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안 좋긴 한데 그냥 안 볼 순서를 따진다면 이 레미콘 1순위, 건설 2순위, 시멘트를 3순위로 보는 게 어떨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SOC,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멘트는 많이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정 매출이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멘트는 뭐 어느 정도 주목을 해봐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나머지는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금리 이제 고점에서 일부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금리 한번 올리면은 한국에서 또 따라서 올린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벌써 주담대 대출금리 상승 전환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은 아파트 쪽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어느 정도의 타격이 가지 않을까. 저는 결국에는 금리가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아파트 구매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금리에서 금리 고점을 찍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게 아니라면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전세 그 고점에서 잡은 사람들 다 만기 도래하잖아요. 이거 금리 고금리랑 연결되면은 야, 이거 크게 한번 모으지 않을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 쪽은 오늘도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며 자 이렇게 한번 싹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냥 같이 공부하는 개념으로다가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 소개란에 텔레그램 링크 있거든요.
저 일기처럼 이렇게 올려놓는 거라 그냥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클릭 한번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멤버십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요거 한 번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딱 어떤 내용 나왔는지 최근 한 달치 요것만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자, 5월 24일에 어떤 거 있죠? 루트로닉 신송홀딩스 있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신송홀딩스, 제가 정확하게 가격적으로 9,000원 아래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다? 100%가량 올라갔다. 그리고 여기에 루트로닉도 있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확하게 얼마죠? 25,700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0%가 넘는 가격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이제 큰 것들 위주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자, 6월 1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었죠? 대주전자재료, 성일하이텍, 피플바이오, 에코앤드림, 이게 보이고 있죠? 자,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대주전자재료 가격적으로 94,700원 우선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성일하이텍 141,200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도 10%가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피플바이오 에코앤드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면 피플바이오 12,200원 아래에서, 그리고 에코앤드림 34,750원에 말씀드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야, 성공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만큼 제 최근 폼은 정말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해도 될 정도로 높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면 6월 6일 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놓고 보도록 하자면, 자, 5가지의 종목이 이런 수익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ENF 테크놀로지 22,400원에 말씀드려가지고 8% 수익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대림제지 9,100원에 말씀드려가지고 이 종목도 한 6% 정도, 그리고 YTN 같은 경우에 13%, 그리고 소룩수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21%,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화학 이렇게 3만원에 말씀드려서 30%가량 더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영상 하나 더 있었죠? 뭐 여기선 뭐 올라간 거 없냐? 이 5시간 전에 업로드된 거거든요. 이거 궁금해하신 분들께 말씀드리면, 일단 범한 퓨얼셀 28,300원인데 오늘 5% 넘게 하루 만에 올라갔죠. 그리고 자, IM 12,000원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10%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모든 종목 100%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과반 이상이, 특히나 6월 6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싹 다 5% 이상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제 나도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께 퀄리티 있는 내용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두산이나 여러 가지 분석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잘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이거 멤버십 전용 이 가입 있죠? 누르시면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됩니다. 요즘에 치킨 가격 2만 원 훌쩍 넘는데 그렇게 안 비싸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고 싶다. 주에 한 번씩 올라오는 거 체크하고 싶다. 내용 같이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좀 빠지나 싶더니 결국에는 밑꼬리 이쁘게 말아 올리면서 일단 좋은 가격에 종가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현재 위치에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이 수소 관련해가지고 이 터빈 실증 나선다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 방어력이 상당히 괜찮았죠. 요거는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가스터빈과 수소터빈에 대한 그 연결성 여기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두산이 이렇게 초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은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기대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내용들 때문이었죠. 그게 뭐냐? 대형 원전, 이거 하반기에 수주 올린다. 자,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하나씩 나오려는 얘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당장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이 루마니아 11조 원전 이 TF를 신설한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집트에도 지금 원전 요거 프로젝트 수당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우리가 기대했던 그 원전 수주의 이슈가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나오게 된다면 이전에 이야기했던 게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의 상승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평가를 줄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면은 아시잖아요. 선반영 얘기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가능성보다 악재 나오기 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상황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직도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랑 단판 안 나왔습니다. 지금 소송에 대해서 협의를 제대로 맺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발표한 것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게 된다면은 악재로 연결이 되게 된다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어느 정도의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두산 입장에서는 한수원 쪽에 수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수원이 돈을 얼만큼 버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협의를 얼마 준다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차라리 괜찮아요. 그냥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안 된다. 근데 수주 일정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문제 될 것 같다. 그 얘기만 조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내용 가운데에도 불안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알아야지 대응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이거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뭔가 막 분석 하다가 놓치면은 그대로 떨어지는 거 그대로 정통으로 맞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요거를 꼭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몇 번이고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그냥 무난하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알아둬야 된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것 정도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악재 있는 거 아니면은 지금도 수급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수급이랑 연결 꾸준하게 볼 수 있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가 있죠? 여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수급 들어오니까 주목해야 된다고. 네, 이거 끊기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거 기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순위는 외국인이고요. 2순위는 기관입니다. 이 양쪽 다 들어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훅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될 거고 그러면 솔직히 이것만 보더라도 차트 안 보더라도 매매 진행하실 수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나오면 거기서 매도하셔도 뭐 나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은 좋은 상황이니까 이거 꼭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차트를 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2만 원 그놈의 2만 원 여기 매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물 소화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자 수급 보세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의 상승은 많이 없는데 수급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물량들을 실시간 빠르게 급하게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이 조금씩 더 나올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고 이거 소화 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거 매수하는 외국인의 평균 단가도 여기랑 가까워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매집을 많이 한 자리 이상으로는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일단 현재 이런 상황은 긍정적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차트를 어떤 걸 보는 게 좋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일단은 11선 과거에 11선 이탈했을 때 크게 빠진 이런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탈만 없다면은 네,
계속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선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1선을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이제 만약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1선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 거기선 숨고르게 돼요. 근데 21선 이탈하면은 제가 여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대로 볼린저 하단까지 빠질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대로 스트레이트 빠졌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하단 스트레이트 여기까지 21선 이탈하면 빠지는 가능성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기 이탈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가능성은 알더라도 그냥 안 나오면 좋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뭐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볼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만 체크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 지금 매물수가 잘 하고 있잖아요. 그 끝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거래량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는 22,000원 아래 부근, 한 21,800원 이런 부근일 겁니다. 여기까지 차근차근 수급이랑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여기를 뚫어주는 모습? 그러면 야 이거 순식간에 이전 다음 이 횡보 라인 있죠. 가격적으로 한 24,000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지금과 같은 가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전 고점 여기 한번 시도해보고 여기는 매물대가 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도 힘이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많이 가는 그림 한번 기대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원전의 수주의 내용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스 터빈, 수소 터빈 요 관련해가지고는 기대감 높이고 있다. 다만 알아야 되는 건 뭐다? 혹시나 웨스팅하우스 안 좋은 내용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 물론 지금 안 나오고 이 불안감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혹시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혹시나 이건 알아두는 거랑 못 알아두는 거랑 대응하는 속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봤을 때 지금 외국인 기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꾸준하게 매수하는 모습만 보여지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 높다. 만약에 오늘 음봉에서 던지셨던 분들 외국인 수급 받는데 플러스 나오게 됐다? 여러분들 물량만 털린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엔 차트적으로 지지라인 11선 여기 이탈 전까지는 그냥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만약에 이탈 시에는 21선 봐야 되지만 여기마저 뚫리긴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바로 머리 위에 매물대가 있는데 이게 22,000원 아래 부근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 수급이 암만 좋더라도 속도가 조금 느릴 수밖에 없긴 하다. 그래도 물량 소화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꾸준하게 유지만 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 지루하더라도 편하게 볼 수 있는 자리니까 굳이 현재 위치에서 불안에 떨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저라면은 11선 이탈 없이 지금과 같은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편안하게 홀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다가 이제 여기 돌파하고 그리고 24,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마저 뚫어주게 된다면 또 한번 지금과 같은 과정 거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고 일단은 이렇게 4번까지에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들 두산 좋은 결과 다시 4번까지의 두산 이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한번 쭉 봤는데 여러분 도움 되셨나요? 네,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도 남겨주시는 거 보면서 제가 내 영상 잘 찍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좀 보람을 느끼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